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 감시센터에서 우주위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 여행을 하면서요. 앞으로 우주로부터의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헤쳐나가는 모험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같이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엄청 커졌어요. 저희는 우리 모두 과학자가 돼서요. 1957년으로 갈 거예요. 57년 너무 까마득하죠? 네. 좀 까마득하고 저도 태어나기 전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57년의 지구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지구가 나왔죠? 네, 지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네요. 뭘까요? 달이죠. 네. 지구의 하나뿐인 위성인 달이에요. 굉장히 뭔가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좀 고요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자, 1957년 10월 3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음 날로 갈 거예요. 1957년 10월 4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 최고! 네, 바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됩니다. 네, 이 스푸트니크 1호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게가 한 84kg 정도 나가고요. 지름이 한 58cm 정도 되는 군데 이게 바로 그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푸트니크 1호는 1957년에 발사가 됐는데 이때는 그 러시아의 우주계획자 아주 굉장히 유명한데요.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기념을 해서 또 이때가 국제 관측의 지구 관측의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이 인공위성 덕분에 바로 뭐가 시작이 됐을까요? 우주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죠? 벌써 61년 정도가 흘렀어요. 이 6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요. 미국, 소련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인도 우주 선진국들은 정말 앞다투어서 우주 경쟁을 하면서 인공위성을 막 쏘아 올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인공위성들이 있어요.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아까 내비게이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항법 위성이라고 하는데 GPS 위성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동물들 태우고 가기도 하는데 우선 인공위성 중에는 우리 날씨 예보하는 인공위성인 기상위성 같은 것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정보를 캐내는 첩보위성.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쏘아 올려졌어요. 한 60년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지구는 근처에는 인공위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발사된 인공위성은 한 8천여 개가 되는데 이 8천여 개 중에서도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인공위성이 잘 임무를 마치고 끝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폭발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인공위성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구에서 관측한 우주 물체가 4만여 개가 넘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2천여 개만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우주 쓰레기가 됐죠. 지금 지구 궤도에는 한 2만여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아까 4만여 개가 우리 관측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2만여 개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에 연자 우주과학자 한 분이 계신데요. 이 2만여 개는 이미 다 지구로 떨어졌어요. 네, 지구로 다 떨어져서 나머지 2만여 개가 지금 지구 궤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최대한 쓰레기도 줄이는데 아까 그 1957년에 파도?
네, 57년에 우주 쓰레기가 생성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인공위성이 발사되기도 했지만 우주 쓰레기도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주 과학자들과 전 세계에서 모인 우주 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 이제부터는 우주를 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해 보자라는 서로의 선언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유엔에서 하는 우주총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58년에 처음으로 되면서 68년에 1회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아까 57년부터 60년 동안 많은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고 이제 우리 2016년으로 왔어요. 2016년 6월에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라는 곳에서 유엔의 회의가 열립니다. 이름이 뭐냐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라고 하는 게 회의가 열려요. 여기가 바로 그 회의 장소인데요. 이 유엔 회의는 많은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우주를 좀 더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쓸까? 인공위성이 이렇게 많이 발사되는데 더 위험하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법적인 그거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발사체도 만들고요. 인공위성도 많이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유엔에 참여하고 있어요. 유엔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는데 여기서 제가 발표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엔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016년에 유엔에서 발표를 해요. 우주정거장, 중국의 우주정거장인 텐궁 1호가 지구로 추락을 하고 있다. 자, 각국의 모든 나라들 모두 다 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줘요. 텐궁 1호가 추락을 한다고 하는데 이 텐궁 1호는 중국의 우주정거장이면 최초의 우주정거장이면서 무게가 한 8.5톤 정도 돼요. 8.5톤 정도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버스 한 3개? 네, 정도? 이런 큰 우주물체가 지금 지구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특히 이 우주정거장 안에는 인체에 굉장히 사람이 만지거나 뭐 가까이 가거나 하면 안 되는 아주 그 독성의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를 탑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우주정거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비상이 걸렸겠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대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요 2018년 2월 16일에 이 그 텐궁 1호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계속 보면서 궤도를 추적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때는 사실 우주정거장은 한 고도가 350km 정도에서 운영이 되는 우주정거장이었는데 사실 350km에서는 안전해요.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이거는 중국에서 어느 지역에 뭐 태평양의 한가운데 아니면 대서양의 한가운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를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까 2016년에는 이미 이 우주정거장이 고장이 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할 수 없겠죠.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정거장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추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우주감시 네트워크를 가동을 해요. 이거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만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아쉽죠. 미국은 그럴 수도 있어. 미국의 우주감시 네트워크는 한 29개가 전 세계에 깔려 있고요. 광학과 레이더가 둘 다 있습니다. 광학은 어떨까?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망원경하고 똑같고요.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쉽긴 하지만 우리는 저렇게 많이 큰 환경을 갖출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2016년에 처음으로 전자광학 감시 체계라고 하는 망원경을 만들어요. 인공위성을 추적하는 망원경이거든요. 전 세계 5군데에 망원경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측을 하게 되죠. 이 텐궁 1호가 정말로 떨어지는지를 관측을 하게 돼요. 보셨나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인공위성이 이 우주정거장이 어디쯤 가고 있구나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광학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거나 그리고 어떨 때 또 못 볼까요?
미세먼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미세먼지 많은 날은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밤에만 볼 수 있어요. 낮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레이더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광학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250km 이내로 떨어지면 이제는 빠르면 한 달 안에 인공위성이 추락할 수가 있어요. 지구로 도달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우리 나라를 지나가나 아니면 어디를 지나가는지,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시간은 언젠지, 최종 위치는 어딘지를 계속 찾게 돼요. 아쉽게도, 아쉽다고 해야 되나? 아쉬운 건 아니, 다행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불행했어요. 왜일까요? 여기 대전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분석할 당시에는 굉장히 정말 손 떨리고 몸이 다 떨리는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태궁이 지나가는 마지막 궤적에 바로 우리 한반도가 딱 걸려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명령도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하는 정부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만약에 이때가 또 9시 때였거든요. 아침 9시, 월요일 아침 9시. 여러분들이 학교 가고 직장에 가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만약에 이때가 정말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남겨서 오늘은 학교를 쉬세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 우주물체는요. 실제로 떨어져서 사람이 죽거나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분은 최초로 우주 쓰레기 맞으신 분이에요. 97년에 이분이 맞으셨는데 여러 논문에도 이 사진이 나와요.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가고 있다가 강아지하고 산책 가고 있다가 이 우주 파편에 딱 맞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건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로켓에서 떨어진 파편이었어요. 실제로 집에도 떨어져서 집이 부서지기도 하고요. 자동차에도 떨어지기도 해요. 좀 위험하겠죠. 이런 피해를 줄이는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환경감시기관의 위성 추락상황실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디에 떨어질지를 계속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회의도 하고 컴퓨터도 돌려서 얘네들이 정말 어디 있는지를 막 찾아 나갑니다. 여기 가끔 저를 찾으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정말 떨어지는 날 당일 아침에 정부와 그 다음에 우리 과학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물론 이거는 태궁의 사진은 아닙니다. 이 당시 어땠냐면 우리나라가 예측한 거가 미국의 예측한 게 좀 달랐어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끝까지 한반도가 걸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차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봤기 때문에 전 궤도에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누구 말을 믿었을까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자 여러분들의 말을 믿어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가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결국엔 9시 30분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건 9시 16분 남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저희는 미국 공군하고 우리나라 공군하고도 같이 막 협업을 했거든요. 미국 공군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찬사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이거 완전 멋진데 사실 실제로 하면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ATB라고 하는 우주화물선을 찍은 영상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었냐면 예측할 수 있는 조정해서 떨어뜨리는 화물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추락 지역에서 벗어났죠. 네, 다행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잘 마치고 다시 2018년 올해 6월에 다시 유엔 회의를 가게 되죠. 아주 기쁘게 홀가분하게 유엔 회의를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과 유엔의 메시지도 같이 공유하면서 화상 통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앞으로의 세상 어떨까요? 아마 이거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天궁에 대한 해결은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주로 나가서 생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주 교통 시대도 열릴 거예요. 그리고 지구 궤도는 아마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강연을 들으신 이 여러분들 중에서 또는 나중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우주 위험을 해결할 과학자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떤가요? 맞아요? 네. 네,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우주 위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사실은 위험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